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이제 동쪽으로 쭉 달리다가 보면 이제 잠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잠실에 들어서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동네 이름이 이제 삼전동이 되겠습니다. 네, 삼전 사거리도 이제 거기에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삼전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 오늘이 이제 인조가 조선의 인조 왕이 삼전도에 굴욕을 당한 이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그 청나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죠.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그 이제 청나라의 그 홍타이지 우리 발음으로 이제 숭덕제라고 합니다. 홍타이지에게 이제 뭐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쫓기고 쫓겨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었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항복을 하면서 그 항복의 예로 표했던 그 예식이 바로 삼배구고두례라는 그 이제 예식이 됐었습니다. 그 예식을 행했던 거죠. 이 삼보구고두례라고 하는 것은 세 번 절할 때마다 세 번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마가 다 깨지고 이제 피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굴욕을 이제 조선의 왕이 이제 가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1637년 2월 24일이라 이제 인조는 이제 이때가 이제 정축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이제 나오면서 야, 내가 항복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축하성이다라고 해서 아래 하자에다 이제 그 성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성을 그냥 나가는 거다. 정축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정신승리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우리 그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 삼전도의 굴욕이 무엇인지 그 역사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삼전도의 굴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전도의 굴욕이란 병자호란이 1636년 12월 28일 날 시작을 해서 1637년 2월 24일 날 끝났네요. 그러니까 뭐 한 두 달 정도? 네. 참, 두 달 만에 전쟁이 끝났네요. 병자호란. 1636년이면은 뭐,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35, 6년 정도 이제 지나서 이제 그, 호란이 외란이 끝나고 이제 호란이 일어난. 즉, 호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의 조선이 이제 중국의 그때 이제 명나라하고 이제 관계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광해군이 이제 이 명청 그 사이에서 이제 아주 현명한 그런 외교 노선을 이제 걷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조 반정이 이제 일어나갖고 인조가 이제 그 왕위에 등극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호란이 일어난 거예요. 응? 즉 청나라하고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신한 인조는 조선 16대 왕입니다. 59일 만에 청홍타이지에게 항복하여 1637년 2월 24일, 즉 정축년 음력 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을 나와서 삼전도에서 항복의 예를 행한 것을 말한다. 이 삼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송파의 삼전도, 이제 거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다만 당시 인종은 정축하성이라 하여 절대 청에 항복하지 않고 단순히 성에서 나온다는 뜻인 하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신하들에게도 이를 사용하도록 강요를 했다. 즉, 뭐 항복을 하고 그 세 번 절하고 세 번 뭐 머리에다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머리를 찍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굴욕적인 그런 표현은 이제 안 쓰고 그냥 항복이라기보다는 그 성에서 남한산성에서 내가 그냥 나왔다. 하성 이 아래 하자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정축하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정신승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편의상 택지 없을 때는 정신승리라도 해야 되겠죠. 뭐, 마음마저 썰렁하면은 그것도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닐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축하성에 대해서 이제 썸네일을 띄워놨습니다. 이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본다라면은 자, 서울 삼전도기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청나라의 전승비이며 송덕비이다. 여기 잠실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가 뭐 잠실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쪽 이때가 이제 잠실이니까 전승비이며 송덕비이다. 전승비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세우는 거고, 송덕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덕을 기리면서 아주 그 존경의 그 어떤 표시를 하는 그런 비잖아요. 그래서 그 삼전도비의 제목이 대청황제공덕비라고 돼 있다면, 대청황제공덕비, 아주 큰 청나라의 황제인 어, 홍타이지에 대한 공덕비, 뭐 이제 그런 뜻이죠. 자, 병자호란때 승리한 홍타이지가 자신의 공덕을 알리기 위해서 조선에 요구하여 1639년 인조 17년에 세워졌다고 하네요. 참 1639년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1637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했으니까 한 2년 지나서 이제 조선에다가 이제 그 공덕비를 좀 세워라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말하면은 그래서 저 공덕비가 계속 이제 서 있었겠죠. 조선시대 때. 이제 그러다가 저거를 이제 쓰러트려 갖고 땅에다 묻고 뭐 이제 그러다가 또 이게 발견이 됐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또 저거를 갖다가 또 도로 갖다가 이렇게 갖다 세워놓고 뭐 그러면서 어, 그 이게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이렇게 그 비를 갖다 세워놓다가 보니까 글쎄 뭐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라고 하여튼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적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 사적 제101호로 지정이 되었다. 참 이게 뭔 아이러니인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누군가가 또그 빨간 페인트로다가 이제 거기 막 뿌리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또 이제 이런 굴욕적인 그 일을 당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불려가 조사도 받고 뭐 이제 그랬다는데 뭐 어, 글쎄 뭐 조치 결과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뭐 훈방 처리했겠죠. 뭐,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슨 뭐 사법 처리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삼전도비를 치욕비라고도 불렀다 이거죠. 치욕비. 아주 부끄럽고 그냥 그, 욕된 그런 이제 비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비문은 1637년 11월 25일 인조 15년이 되겠네요. 이경석이 이제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씨는 오준이 썼고 제목은 여의징이라고 이제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비석 앞면 왼쪽에는 몽고 글자, 오른쪽에는 만주 글자, 뒷면에는 한자로 써져 있다고 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조선왕은 위대한 청제국 황제에게 반항했다. 뭐 당연히 반항을 해야죠. 아니 내 나라를 침탈해 오는데 뭐 가만히 있는 왕은 잘못된 왕이죠. 저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썼을 뿐이지. 그 다음에 청제국 황제는 어리석은 조선왕을 타이르고 자신이 대제를 납득시켰다. 양심의 눈을 뜬 조선왕은 자신이 어리석음을 맹성하고 위대한 천국 황제의 신하가 되는 것을 맹세했다. 참 우리 조선은 이 천국 황제의 공덕을 영원히 잊지 않고 또 천국에 반항한 어리석은 죄를 반성하기 위해서 이 석비를 세우기로 한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사적이니까 뭐그 그, 그 그림가에 분명히 서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어디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조사를 해보지 못했는데 삼전도비니까 삼전동 뭐 잠실 그 일대 어딘가에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저런 것들은 또 이제 일단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비각이라고 하나요? 노각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세워갖고서 이제 무슨 그 비바람 같은 거를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보존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진왜란이 끝난 지 이제 한 세대 만에 이제 띠노모랑 함께 병자호란을 만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홉 세대면 상구 27년, 한 300년 뒤에 외에 이제 나라를 이제 넘겨줬죠. 네.
만국조선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저런 일들, 정말 임진왜란 같은 그런 참 침탈, 침략, 그다음에 이제 음, 그 조선 말기에 이제 일제에 이제 나라가 넘어가는 그런 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뭐 흥미롭고 즐겁다고 자꾸 그런 꼴을 당하느냐 이거죠, 우리나라가. 참 결국은 무력으로 붙든 뭐 아니면은 뭐 지력으로 붙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이제 당하게 돼 있죠. 하여튼 이런 굴욕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나라의 힘을 이제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정치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국은 말 궁둥짝에 붙어가는 파리 신세다. 그러니까 말은 중국이고, 어떻게 참 대한민국의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어, 자양분으로 먹고 자고 커서 또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공부를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세비를 받아가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것이 뭐 단체장이 됐든 아니면 그 국회의원이 됐든 간에 행정기관이든 헌법기관이든 뭐 사법기관이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말 공동장에 붙어서 가는 파리 신사라고 본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폄하하느냐 이거죠. 말 공동장에 붙어 가다가 말이 꼬리 한번 휘두르면은 파리는 즉사하는 거죠. 생각을 우선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정말 무슨 생각을 갖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위정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 갔다가 혼자 밥 먹고 데리고 간 그 수행원 그 언론인들 쫓 터지고 그리고 와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아주 못나고 못난 정치가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런 인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에 칼이 당장 들어와도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는 의지가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음, 그래서 그 단발령이 내렸을 때 내 목을 벨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신체발부 수치부모라서 차두가단 차발불가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단말령이라는 게 그 시대가 가는 의미가 이제 별도로 있겠지만 어찌됐든 선비라면 그런 기계는 있어야죠. 차라리 내 목을 치라고.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국민이 뭐 그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동장에 붙어가다가 저렇게 큰 데 얻어맞으면 바로 즉사하는 게 칼이죠. 왜 칼이라고 자처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2월 24일 삼전도의 이제 굴욕을 맛본 날 삼전도비에 써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 글귀를 한번 우리가 음미해 봤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늘 얘기하지만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예요. 부끄럽다라고 해서 그거를 감춰두고 나 그런 일을 당한 일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역사 주체는 어, 다시 또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역사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도전해야 된다. 저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 대통령 이후 진짜 한 세대 정도 우리가 중국에다 대고 큰 소리 쳤죠. 예? 음, 강한 중국.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더 어마어마해져 갖고 진짜 참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옆에다 두고 살고 있는 어, 백성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면은 중국, 오른쪽 위를 보면 러시아,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 이 네 개 나라가 한반도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입지,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서로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그 충돌의 장이 음,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38선에 이어서 지금 휴전선이라는 그런 대치 라인이 지금 형성돼 있는 거고,
저는 언뜻 보기에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 모양하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 아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네 나라를 얘기했듯이 사퇴가 있고, 그다음에 태극 문양을 보면은 그 가운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누는 그 곡선이 휴전선하고 비슷해요. 휴전선의 그 곡률하고. 그리고 흔히 공산주의자들은 레드, 빨갱이라고 얘기하듯이 어, 태극의 윗부분은 빨갛고, 그 다음에 어, 자유를 상징하는 파란색, 그것은 이제 아랫부분은 파랗고. 아니, 이 태극기가 가는 의미가 뭔지 정말 참 오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태극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삼전도비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삼전도비에 써 있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의 힘을 일러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더 일취월장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